네, 양시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0.3에서 0.4% 정도 코스피는 내리고 코스닥은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어제 방산이 있었다면 오늘은 약간 조선 쪽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매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순매수세부터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매도보다 매수가 좀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종목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주도주는 결국에 매도 쪽으로 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일별 매수세로 볼 때 그동안 샀던 종목들을 좀 지속적으로 살려는 경향들을 띠고 있는 외국인이 되겠고요. 오늘은 1등 종목이 조선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LG자 붙어 있는 그룹주들, 그리고 해운주도 오랜만에 들어가 있고요. 기판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또 생명보험 관련된 종목들이 다수 묶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부 쪽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 캐나다 잠수함과 관련된 모멘텀이 오늘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고요. 그리고 LG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이 그야말로 하드캐리하고 있는 현재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그럼 어떤 종목들을 팔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쏠림 매도 현상이 현재 나오고 있고 반도체 대장주 오늘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의 수급의 매도로 갔었어도 삼성전자는 하락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1%대 뒷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 되겠고요. 이 밖에 뭐 완성차 대장주들도 있고 SK 스퀘어도 여기 포함되면서 SK 하이닉스와의 그런 시너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조선 쪽과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외국인들의 매도세 는 나오고 있지만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근우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장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장에서 반도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국내에서 좀 쉬었다 가자라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고 계속 언급을 해주시고 계시는 이 FOMC와 관련된 부분들도 보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앵커님 잘 짚어주셨던 것처럼 전일 반도체가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지점들이 일전 순환 국면 이전의 미국 증시를 보게 되더라도 이제 하이 레벨을 유지했을 때 이제 순환으로 거듭되는 증시가 발생하게 되면은 기존 주도주 영역에서 차익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차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우리 증시와의 간극은 좀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이런 요소들이 이제 접목되는지 여부들이 중요했는데 실제 소부장은 먼저 반응을 좀 해줬고 낙폭에 따라서 좀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반등을 하고 있는 구조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고 대형 주단 같은 경우는 최상단에서의 변동성이 좀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좀 특징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반도체가 아니고 사실 이 지금으로부터의 증시는 아무래도 업종 순환이 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먹거리를 찾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특히나 꽤나 긴 시간 국내 증시가 쏠림 증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쏠림에 따른 피해 업종들이 다수 등장했던 게 최근이었는데 이 지점들이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미증시가 이제 반도체가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체 업종으로 보게 되면요. 11개 업종 중에 7개 업종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테크, 에너지 정도 제외하고는 기존에 밀렸던 쪽에서는 반발 매수 같은 것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물론 장 후반부에는 FOMC 전 좀 눈치 보기의 형태, 그러니까 장이 좀 쉬어가는 형태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아마 국내도 유사하게 좀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지점은 오후장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염두하고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하겠지만 이제 전일 메모리나 또 반도체단 또 테크 이런 쪽이 약세였고 바이오, 금융, 산업재 업종 순환매가 돌 때 우선적으로 신고가에 있었던 쪽이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재단 같은 경우도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가 일부 지난주에 낙폭이 있었습니다만 회복하는 것이 특징이기도 했죠. 자, 그래서 글로벌은 이미 업종 순환이 5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 지점들이 좀 가속화되는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국내 증시는 사실 이거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오늘도 개별 종목들이 윗골이 많이 달고 거의 분 단위로 수급 이동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잘못 잡으면 흔히 말해 물리기가 쉬운 이런 구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리한 거는 내 순서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의 증시는 일전 쏠림 증시 대비해서 난이도가 상당히 내려가고 있는 측면들이 또렷하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녁 방송에서 이미 좀 미리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이제 반도체 쪽에서 약간의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이런 종전과 관련해서 일시적인 수급의 그런 움직임들도 좀 짚어주시고 계시는데요. 어제 좀 약했었던 바이오 섹터 쪽에서 오늘 좀 약간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섹터별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바이오도 일전 쏠림에서 좀 소외되었던 피해 업종이었죠. 그래서 주요 데이터들, 특히나 이제 증시에서 세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것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 반응이 아예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순환 구조를 띠게 되니까 지금부터 반응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선 D&D 파마텍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DD01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상한가 가고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만 사실 거의 다 반납하고 내려갔었던 D&D 파마텍이었단 말이죠. 근데 추세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으로 계속 코멘트 드렸던 거는, 결국 앞으로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것들, 빅파마의 방향성에 맞아 떨어지는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잖아요. 특히나 국내 바이오테크는 이 지점이 맞아 떨어졌을 때 주가가 그냥 가격으로서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가볍게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기도 했는데, 이 지점 그대로 일맥상통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재료가 잘 붙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고시총 단위 레벨을 맞춰줄 수 있는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건값이라고 제가 그동안 이야기 들어왔었는데,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고요. D&D 파마텍부터 해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라이센스 아웃하고 나서 차익이 세게 잡혔었는데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일전처럼 재료가 있어도 안 움직이는 시장은 어느 정도 락이 되었다, 끝나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바이오 섹터들 중에서 결국 임상 데이터라든지 또는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각각 기업들이 이제 표현하고 있는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낙폭이 있었을 때 가격만 내려가지 기업 내용은 바뀌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기회가 상당히 많은 국면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전반 상승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크진 않아요. 이제 특이한 종목들, 이제 D&D, 또 한미약품의 장중 요 정도만 좀 변동성이고, 나머지는 보편적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이제 고시총 단에서의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움직임들이 지속성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데, 이 지점이 다른 바이오 안에서도 스몰캡 종목들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도 우리가 염두하면서 살펴보면 되겠다. 지금은 가격 매력이 다수 들어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요, 추세뷰를 가져가야 된다라고도 같이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입니다. 조선도 피해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전에 하이레벨 유지하던 HD 현대중공업보다 하나오션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할 거 없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 특징인데, 오늘은 이제 엔진주들도 좋죠. 우리가 기억해봐야 되는 건 결국 엔진단에서도 데이터 센터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현대중공업 먼저 수주가 진행됐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수주해야 되는 물량 거의 다 채웠습니다. 6월인데 중요한 거는 결국 앞으로 실적 기대값 같은 것들이 유지되냐 했을 땐 더 높은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전 국면, 시장이 아무래도 좀 과한 쏠림이 있었을 때 이렇게 쉬어갔던 국면들이 대체적으로 기회로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이런 섹터들이 다수가 있는데 조선주들은 아무래도 펀더멘탈상, 실적상 내려가는 게 이상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먼저 반응하는 것들이 특징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글로벌 기준으로도 이제 산업재 기업들이 슬슬 움직이는 게 국내에서 건설 기계라든지 또 건설단, 조선, 방산 이런 쪽 움직이는 것과 좀 매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관점 자체를 업종 순환이 이쪽에도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는 게 좋고, 일전 가격 매력 레벨대에서 잡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세로 보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제 좋았던 신재생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 먼저 볼게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홀딩스나 이전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도 서서히 올라가는 것도 특징이고요. 신재생 또한 이전에 좀 가격적으로 매력 국면에 들어갔었다가 슬슬 회복하고 있는 것들이 특징이죠. 근데 여기에 어제 나왔던 재료가 CS 윈드 입장에서는 아주 좋았던 풍력, 특히나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접목될 수 있는 게, 태양광은 제가 긍정 멘트 드리면서 풍력은 못 드렸던 이유가 이제 미국에서 좀 제한 조치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풀려나갔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차익이 세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풍력 단위 같은 경우도 SK 이터닉스도 마찬가지거든요.
밀리는 국면에서 기회를 포착하려거든 저는 지금 같은 타이밍에 유심히 보는 게 오히려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풍력이나 태양광 단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 특히나 이제 글로벌에서 수주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시세가 있을 때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지점들을 우리가 염두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재생 같은 경우는 전일 급등하고 오늘 뭐 차익이 나오고 좀 쉬어가는 국면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간 단위 또는 가격 단위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분할로 타겟하기에도 아주 유리하다라고도 판단하고요. 가격 매력권 진입이 지속되고 있다라고도 같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반도체입니다. 제가 따라잡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신고가 위로 쭉쭉쭉 쏠까요에 대한 질문들이 가장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대장주단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많이 또 겪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올라간 폭이 굉장히 특별했던 측면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일정 기간에 쉬어가는 국면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해서 쉬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가격 매력권까지 가격 급락 나오고 이런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는 기간 횡보의 기간들이 일부 거쳐가야 되는 건데 이 지점이 등장하는 것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 이미 좋은 가격대에서 잡은 분들은 이런 변동성을 그냥 두시면 된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럼 우리가 사야 된다면 언제 살까는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 아직은 고가권 하이레벨 유지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지점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소부장입니다. 소부장이 이제 급락 나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윗골이 달고 반복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장비 단위 이런 형태들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거 플레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소부장 단위 같은 경우는 최상단에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특히나 아직 찍히지 않은 실적을 가져와서 멀티플을 측정받고 있는 좀 하이 밸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말인즉슨 대장주들이 기간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소부장은 변동 국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위아래 폭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럼 뭐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겠지만 이쪽에서 가격 매력을 토대로 추세를 보는 것들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 단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처럼 일전 쏠림 이외의 영역에서 기회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따라가지 말고 가격 매력권에 머물러 있는 섹터 내에서 잘 골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 클럽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